최원빈이고 직업은 밴드 프론트맨이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앨범들은 되게 많았는데 뭔가 요즘 록밴드들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밴드 중에 찾아왔는데 요 근래 새로 제 라이브러리에 추가되는 밴드들을 보면 다 좀 되게 예상치 못한 사운드가 나오거나 실험적인 거나 좀 그런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들어야 이렇게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 YHWH 네일건이라는 분들의 45파운드라는 앨범 가장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뉴욕에서 결성된 밴드라고 합니다. 앨범은 무엇인가요? 그것도 너무 많은데 제일 기억 남는 것만 꼽자면 너바나의 첫 번째 앨범 블리치라는 앨범이고요. 이 앨범이 제일 좋은 이유는 첫 앨범이라 그 너바나의 어떤 미숙함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좋아하던 그때 당시 밴드를 좀 모방한 느낌도 좀 들고 그 이후에 되게 성공을 거두고 만든 앨범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 앨범이 제일 뭔가 빈틈이 많고 인간적인 게 좀 느껴져서 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 유튜브로 이 라이브를 본 게 이제 좀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언더 힙합, 뭐 소울 컴퍼니 이런 거를 좋아했었고 그 시대는 그리고 이제 보통 친구들은 이제 노래방에서 부르기 되게 좋은 뭐 고음이 있는 발라드나 저도 그런 것도 좋아했고 하다가 이 라이브를 그 MTV의 언플러그드 라이브라고 너바나가 한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저는 그때 완전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수나 아티스트에 대한 상식이 완전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었어가지고 저한테는 그 라이브도 꼭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실물로 소장했던 그 CD는 G.O.D 3집 챕터 3 앨범 거짓말 있는 앨범이고요. 제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셋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호주로 잠깐 6개월 동안 유학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친구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할 게 너무 없어서 그때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 하던 친척형 20살 친척형이 맨날 이제 그 마이마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맨날 형이 끼고 있어서 형 없을 때 할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음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들어있던 테이프가 이제 휴게소에서 뭐라 하죠? 유행가 30선 이런 테이프였는데 거기에 G.O.D 거짓말을 듣고 제가 너무 반해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내내 G.O.D만 듣고 40 그 길이라는 곡이 들어있는 40도 사고 초등학교 내내 G.O.D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역할 맡아서 G.O.D 이렇게 G.O.D인 척도 하고 저는 장첸이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앨범을 처음에 웨터를 하면서 앨범 만들면서 되게 어려움도 많고 모르는 게 많고 막 또 잘하고 싶으니까 좀 그런 힘든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벌브 형들의 어반 힘스 앨범을 들으면서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힘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로를 하는데 세상은 혹독하지만 내일은 다시 내일의 해가 뜰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혹독하고 나도 개 혹독한데 그냥 너무 힘든 날 술 한잔 하고 그냥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록밴드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던 앨범은 김일두 형님의 곱고 맑은 영혼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앨범을 들으면서 한국에도 이런 가사를 쓰는 아티스트가 있구나 되게 놀랬고 저도 제가 살면서 겪는 저의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뭔가 저만의 되게 고유하고 되게 기이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외롭은 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앨범을 들으면서 아, 나보다 먼저 산 누나들이나 형들 중에도 나처럼 비슷한 아픔을 경험하고 그런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되게 위안이 많이 됐던 앨범이었습니다. 이들의 전율 밖에 안 되는 음악과 전혀 자극적 아, 이 앨범은 진짜 라디오헤드의 In Rainbows라는 앨범인데 이거는 진짜 앨범 작업 중엔 절대 안 들어요. 너무 완벽한 어떤 그런 개성과 음악성과 감성이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듣고 있으면 우울해져요. 그 이유가 제가 평생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너바나의 네버마인드 앨범이고 저는 바이닐이랑 CD랑 테이프 다 있어요. 이거는 앨범이 너무 파랗거든요. 그 애기 수영장 그래서 절대 그 파란색이 바라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커트 코베인은 이미 죽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또 다시 커트 코베인을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 형은 진짜 그 형과 이 너바나의 앨범들은 뭔가 시대를 어떤 초월하는 청춘의 기록 이런 앨범 같아서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 커트 코베인 음악보다 그런 느낌이에요. 절대 안 죽을 것 같은 여기 있는 누구도 죽음을 못 볼 것 같아요. 앨범. 아 이거는 뭔가 내 삶을 영화로 만든다고 이 질문 때문에 영화가 그냥 생각이 났는데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영화의 팬텀 스레드 그 영화 음악을 라디오헤드 조니 그린우드가 작업을 했는데 팬텀 스레드는 동명 앨범이고요. 들어보시면 되게 음악이 막 스트링도 너무 아름답고 되게 로맨틱한데 뭔가 처절하고 그래서 되게 제 삶과 달라서 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런 음악을 이 앨범을 선택해봤습니다. 국내 앨범으로는 신중현과 얍잔들 1집 앨범입니다. 저는 이 앨범이 진짜 한국적인 우리만의 록 앨범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미인 같은 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뭔가 연가처럼 보이는데 기타 리프는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이 보컬의 가사 이런 게 너무 모든 게 솔직하고 이 시대에 검열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있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앨범을 만드는 게 록의 정신이라고 어쨌든 이거를 한국적인 방식으로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어떤 음악이라는 증거 같고 마음을 해소시키고 싶을 때 찾는 앨범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스네이크 치킨 스프의 홈메이드 패스트푸드 앨범이고요. 제가 노래했고요. 그리고 프란츠 형, DR 형이랑 같이 하는 스네이크 치킨 스프의 첫 정규 앨범인데 DR 형도 화를 내시고 프란츠 형도 화를 내시고 저도 화를 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많아요, 앨범에. 그래서 오히려 화가 풀리는 그런 앨범입니다. 싶을 때 원빈님이 생각나는 앨범이 있을까요? 스웨이드의 커밍업이라는 앨범이고요. 이 앨범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러 갈 때 처음 만나는 그 장소에 갈 때 되게 긴장되고 설레는데 뭔가 되게 불안하고 이러지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을 때 이럴 때 딱 이 앨범을 들으면 뭔가 아 오케이 딱 이 노래의 느낌대로 나 오늘 가겠다 이런 게 생기면서 좀 매력이 발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컬을 들어보시면 이분이 막 무대에서 되게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뭔가 나는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멋있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들을 것 같은데 3위의 농담이라는 앨범이고요. 제가 실제로 친한 친구여서 그런지 가사가 되게 직접적으로 와닿고 뭔가 친구가 외롭고 쓸쓸한 이런 감정들이 되게 잘 느껴지는데 처음에 제가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들었다가 오히려 듣고 있으면 아, 얘 한번 다시 만나서 오랜만에 안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다가 또 걔가 저를 또 안아주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뭔가 어쨌든 또 남자끼리 사실 이렇게 친구라서 만나면은 그런 감정적인 얘기까지는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냥 말로 못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이렇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들을 앨범 하나 소개해 주세요. 아, 고릴라즈의 데이먼 데이즈라는 앨범과 데이빗 보이의 레스 댄스 앨범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고릴라즈와 블러의 데이먼 앨범과 데이빗 보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인데 여기 오늘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한번 정주행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냥 3위랑 아니면 김일두 형 노래 듣고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앨범 중 한 가지를 소개해 주세요. 작년 여름에 발매한 제 첫 솔로 정규 앨범이고요. 액팅 락스타를 소개하고 싶고 액팅 락스타라는 앨범은 제 어떤 20대의 기록인 앨범이고 20대 때 같이 이렇게 그 청춘을 부딪히고 함께 보낸 웨터 멤버들과 떨어져서 처음으로 혼자 만든 앨범이라 되게 서툰 것도 많이 느껴지고 뭔가 저한테는 익숙한 거를 내려놓고 새로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들어간 앨범이고 제가 지금의 나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고민의 흔적도 좀 보이고 1년이 지나서 최근에 다시 들어봤는데 저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가요? 저는 앨범을 들으면 대상이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시간을 썼고 그런 걸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고 저처럼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 저처럼 되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뭔가 그 누군가의 어떤 소중한 에너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흔적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 앨범들은 잘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시절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